안녕하세요. 오늘은 불확실성이 계속 이제 가라앉지 않고 있고 오히려 증대되어 가고 있는 AI 버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결국 유일하게 이 현재의 AI 논란을, 이 버블 논란을 해소할 수 있는 기업은 테슬라밖에 존재를 하지 않는 것 같아, 이제는. 자,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어제 주가 흐름이 매우 좀 아쉬웠잖아요. 사실은 나스닥 지수가 0.88% 올라갔는데 테슬라는 음전으로 이제 끝이 나 버렸습니다. 자, 어제 주가 흐름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으로 매우 중요한 현재 분기점에 와 있는 것 같기는 하거든요. 자, 어제 380달러 초반, 그러니까 383달러, 그리고 384달러까지 두 번 380달러 초반을 이제 노크를 했습니다. 제가 쓰는 표현으로 이제 잽을 날렸죠. 자, 그런데 일단은 소위 말하는 쌍바닥을 만들면서 위로 향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384달러부터 391달러 사이에 10주를 추가로 매수를 했어요. 뭐 타이밍을 나쁘지 않게 잡았던 것 같습니다. 제 나름 380달러 초반대의 도전을 어제 포함해서 4번 정도 한 것 같더라고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는 한번 최종적으로 바닥을 확인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매수를 했었는데, 자, 0.88% 나스닥 지수가 상승을 했는데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391달러더라고요. 조금 놀랐습니다. 맨 먼저 지수를 봤었을 때는 뭐 1%가 올라갔으면은 뭐 그래도 400달러를 일단은 지켜줬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봤는데 391달러더라고요. 자, 제가 얼마 전에 425달러가 한 번 더 와서 잽을 날리게 되면은 카운터 펀치를 맞고 쭉 내려가서 이제 380달러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뭐 어쨌든 그 예측이 맞아 들어갔었죠. 뭐 안타까운 일이지만 말이죠. 근데 저는 그 느낌이 살짝 지금 납니다. 사실은 연말까지 테슬라 주가 흐름은 매우 좋을 것이다. 우리가 2025년 12월 31일이 되었을 때 주가는 지금보다는 높은 곳에 있을 것이라 생각은 변함이 없는데, 단기적으로 봤었을 때 380달러 초반에 다시 한번 5번째 도전을 하러 내려온다고 한다면은 425달러가 무너지면서 400달러도 깨졌었던 그 시나리오가 나올 수도 있겠다. 지금은 425달러를 도전하러 내려왔었을 때보다 시장 분위기가 훨씬 더 안 좋거든요. 그 당시에 공포와 탐욕 지수도 지금의 극한의 공포 한 자릿수도 아니었던 것이었고, 근데 지금은 상황이 여전히 이제 금리 인하 확률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불안감은 여전히 존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제 테슬라 주가에 좀 반영이 되었다 생각이 드는데, 380달러 초반으로 다시 도전을 하러 내려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조금은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주가가 400달러 위로 올라가기를 좀 바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380달러가 이제 도전을 또 다시 받게 된다, 그러면 360달러, 340달러까지도 열어 놓아야 될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380달러가 강한 이제 지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이것이 무너지면은 360달러를 지지를 하려고 노력하겠죠. 근데 380달러에 대한 잔상이 남아있으면은 속절없이 무너질 수도 있는 것이 지금 테슬라 주가와 그리고 현재 분위기인 것만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절대 오지 않으면 좋겠다. 다시 480달러 초반으로. 그래서 어쨌든 390달러대에서 어제 마무리를 했다고 한다면은, 반등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어제 380달러 초반에 두 번의 쌍바닥은 우리가 조금 과장되게 얘기하면 영원히 못 보게 될 주가 영역일 수도 있겠다.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가장 최상의 시나리오가 되는 것 같기는 하네요. 자, 근데 제가 이런 상황에서 전 다음 주가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이자 기회라는 생각을 또 한편으로 하는 매우 중요한 이제 한 주가 될 것이라고 보는 것이, 지금 AI 버블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의 매출이 이제 완전 슈퍼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는데, 자세히 놓고 보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채권으로 받은
그 금액들도, 그러니까 현금으로 들어온 것이 아닌 채권으로 받은 것도 일단 매출로 다 찍었더라고요. 제가 현재 본 것으로. 그래서 외상까지도 매출로 다 잡은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논란이 지금 좀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회계상으로는 문제가 없을 것이고, 당연히 이제 검토를 다 마쳤겠죠. 그것이 전 세계에 다 공표가 되고 발표를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기업마다 감가상각부터 회계 기준들이 적법한 그 범위 내에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테슬라와는 조금 다른 것 같긴 해요. 테슬라는 늘 이연 매출에 대해서, 그러니까 현금으로 테슬라로 들어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매출을 사실 안 잡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연 수익으로 항상 관심을 받죠. 이게 계속 쌓여 있다. 그 unearned라고 할까요? 이제 이익으로는 충분히 이제 실제로 이제 돈을 번 것인데 현금이 들어오지 않을 경우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것을 매출로 안 잡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뭐 이제 회사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저는 테슬라가 추구하는 회계 방식이 조금 더 정확하지 않을까, 올바른 방법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든 뭐 그렇다 치고, 자, 근데 이것이 지금 계속 불안감을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뭐 다른 기업들이 테슬라의 GPU를 사거나 뭐 여러 가지 AI 칩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공수를 하려고 할 때 현금으로 이거 지급을 하지 않고 채권을 발행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어디죠? 그 메타도 회사채를 발행을 했다는 이야기가 나왔죠. 그러면서 조금 이제 회복을 하려고 하던 주가가 지금 $600 아래로 내려가게 만들었었던 게 회사채 발행이었잖아요. 현금이 있든 없든 어쨌든 회사채를 발행한다는 것은 그렇게 좋은 소식은 아닌 것이잖아요. 모든 기업에서 현금 캐시플로우, 그러니까 현금 흐름 자체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기업의 안정성 관련돼서는. 근데 지금 보니까 뭐 아마존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구글도 지금 회사채를 발행했나요? 어쨌든 채권을 계속 이제 발행을 하면서 이걸 가지고 AI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다. 자, 이것은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합당하게 이 AI 버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만하다, 이 부분이.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것이 절대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완벽하게 명분을 가지고 이야기하기가 조금 곤란한 상황인 것만은 사실인 것 같아요. 거기다가 오라클이 지금 뭐 부도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과장됐을 수도 있는데, 부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 역시도 이게 불안감을, 가장 이제 주식시장 싫어하는 것이 불확실성인데, 이 부분들을 증대시켜 나가는 것이 아닌가. 근데 이것도 조금 오늘 영상 좀 길어질 것 같은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이제 오라클이 부도가 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인데, 이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회사가 망하면은 그 기간 산업부터 해서 해당 사업 자체가 큰 타격을 받는 경우에는 웬만해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지금까지 테슬라를 투자를 하는 그 기간 동안에 가장 많이 올랐던 회사가 엔비디아가 아니에요. 까르바나라고 하는 이제 중고차 이거를 이제 온라인으로 매매를 하는 회사였는데, 이 회사 되게 큰 회사고 우량 회사였는데 뭐 파산에 대한 위기가 와서 $4까지 갔다가 지금 제가 보면 $360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파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지만은 우량한 회사였기 때문에 이것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면서 주가가 $360까지 올라갔으니 이게 거의 이제 100배가 올라간 것이죠. 3년 만에 말이죠. 자, 그리고 슈마컴이 있습니다.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이 회사도 회계 이슈가 있었는데, 뭐 회사가 망하냐 안 망하냐 얘기했지만, 실제로 슈마컴이 망하게 됐을 때 반도체 사업 자체가 큰 타격을 받는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들이 다루는 부품 자체가 중요한 부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18 할 때 한번 들어가 볼까? 그냥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지금 아마 $18보다 훨씬 높은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계 부정에 대한 이슈들이 이제 사라진 것이죠. 그래서 오라클 같은 경우에도 좀 리스크가 있고, 뭐 어떤 공포를 부르는 어떤 그런 단어들이, 부도라는 단어 되게 무섭지 않아요. 그냥 완전 이제 상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 아마 시장 전체가 와르르 무너질 수 있는 그 정도의 무게감을 가지고 있는 오라클이기 때문에, 저는 매우 낮은 확률로 부도가 날 것이다. 그러니까 거의 부도가 날 확률은 없다. 어떤 형태로든 아마 뭐 정부라도 나서가지고 부도를 막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이건 이제 여담으로 말씀드린 것이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AI 버블이 조금 과장돼 있다라고 생각도 들고는 있겠지만은, 그리고 그래도
지금 이제 채권을 그렇게 발행을 해가지고 AI 사업을 준비한다는 부분이 이게 일반 사람들이 듣기에도 조금 불안감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인데, 문제는 지금 이 AI 버블이 이제 단순한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냥 이제 너희들이 취업을 사놓고 지금 돈을 많이 못 버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이제 채권을 발행했다는 부분들이 꽤 조금 뭔가 이 부분들을 완벽하게 해소를 할 수 있을 만큼의 뭔가가 없으면은 이게 꽤 오랫동안 불안감을 자아내는 그런 뉴스로 계속 이제 투자 심리를 악화시킬 것 같긴 해요. 지금 명확하게 일단은 증거들이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자, 근데 제가 테슬라가 이 부분에 있어서 유일한, 지금 현재로 봤을 때 유일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구세주 역할을 할 수 있다. 이것이 저는 테슬라가 유일한 지금 대안이라고 보여져요. 제가 테슬라 투자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구글도 지금 이렇게 시장이 무너져 가고 있는 상태에서 구글이 열일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구글과 메타가 주인공 역할을 하거나 힘들어하고 있는 이 시장을 이제 완전히 하드캐리로 주도해서 끌어갈 힘은 예전부터도 약했어요.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구글과 메타는 중국에서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반쪽 회사라는 이미지는 절대 아니지만은 시장을 대표를 하는 그런 대표성을 가지고 완전히 리더 역할을 하기에는 중국이라는 나라에서 사업을 못 한다는 부분들이 아킬레스건으로 남는 것 같아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다르죠. 테슬라도 다르죠. 자, 이 부분이 이제 있는 것이고, 자, 그러면은 주도주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데, 엔비디아가 지금 상황에서 주도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지금 여러 가지 논란들이 계속 이제 있는 것이고, 계속 공격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지금 시장을 지금까지는 이끌어 왔다고 한다면은, 지금은 좀 힘이 빠져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자, 그리고 팔란티어가 지금 이 거대한 빅테크들을 다 이끌고 시장을 하드캐리하는 주도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도 여전히 좀 퀘스천 마크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전통적으로 주도주 역할을 했었던 회사가 있죠. 바로 테슬라입니다. 근데 제가 왜 테슬라를 지금 지목을 하고 싶으냐? 제가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이 회사채 발행 있잖아요. 테슬라가 지금 2025년도에 회사채를 발행한 이제 사례가 있는지를 한번 찾아봤는데, 테슬라는 회사채를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최근에 의미 있는 회사채를 발행한 것이 2017년도 8월이에요. 그래서 이 회사채가 2025년 올해 8월인가 만기였습니다. 근데 그 이외에는, 그리고 그 당시 금액이 한 20억 달러가 채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무 건전성 상에서 지금 이제 회사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테슬라는 이 회사채 발행과는 이제 자유롭다. 이 부분에 있어서 그 어떤 리스크도 현재 없다. 자, 그리고 테슬라는 탈도 많고 말도 많지만은 막강한 현금성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400억 달러가 넘어가는. 그러니까 지금 뭐 환율이 너무 높으니까, 그러니까 1,400인 기준으로 하더라도 55조가 넘어가는 현금성 자산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 3분기 때 프리캐시플로, 당장, 그러니까 현금성 자산이라는 것이 내일 바로 끌어다 쓸 수 있는 것이 현금성 자산은 아니거든요. 근데 단기적으로 당장 뺄 수 있는, 그러니까 프리캐시플로라고 하죠. 현금 흐름을 이제 창출해낼 수 있는 그 능력이 6조가 됩니다. 하나로. 그러니까 엄청나죠. 자, 그런데 그러면 야, 테슬라가 부채가 많을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겠는데, 부채 중에서도 가장 악성 부채가 장기 부채예요. 장기적으로 계속 회사의 어떤 부채율을 이제 부담을 주는. 근데 이 부분이 50억 달러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현금성 자산의 10%가 살짝 넘어가는 수준. 자, 이 경우에는 다른 빅테크들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매우 건전한 그런 재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이게 되게 뭐 아무 개념도 없이 연구 개발을 하고 나중에 돈을 많이 벌 것이니까 현금도 거의 없이 막 뭐 은행권 찾아가가지고 돈 빌려주세요 이렇게 하는 회사처럼 생각이 드는데, 일론 머스크가 매우 이런 분야에서는, 이 경영 관리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보수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회사를 매우 탄탄하게 어떻게 지금 경영을 해 나가고 있다. 그래서 아마 제가 그 테슬라의
마케팅 담당이라고 한다면은 이 부분을 정말 PR을 많이 할 것 같아요. 테슬라는 회사채를 발행하지 않는 회사입니다. 현금성 자산이 너무나 많고 부채가 적은 정말 건전한 회사입니다. 시대를 앞서 나가려고 하고 세상을 이롭게 하려고 하는 테슬라이지만은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전혀 이 테슬라의 재무 건전성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이 부분들을 정말 지금 시점에서 PR을 하고 싶어요. 자, 지금 AI 버블에 대한 논란, 이 중심에는 이 회사채가 존재를 합니다. 근데 테슬라가 반드시 그런 회사들만 존재를 하는 것이 아니다. 테슬라는 회사채를 발행하지 않고 재무 건전성을 아주 뛰어난 상태로 이것은 자타공인 테슬라가 재무 건전성이 매우 뛰어나다고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들고 일단은 주도주 역할을 할 수 있다. 지금 그 조건이 되어 있는 것이다. 자, 그리고 지금 AI를 가지고 돈을 벌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또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비주얼적으로 뭔가 손에 잡히는, 눈에 보이는 어떤 무언가를 보고, 이것이 돈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에 아주 강한 매력을 느낍니다. 자, 그리고 그런 어떤 무언가를 봤었을 때, 그 사업에 대한, 그리고 그 회사에 대한 신뢰가 쌓이는 것인데, 테슬라는 피지컬 AI를 선도하는 회사죠. 그래서 저는 다음 주에 지금 이제 로보택시에 대한 이제 최종 이제 진금 성부가 안전요원이 빠진 상태에서 진행이 되잖아요. 시장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뭐 연말까지로 이야기를 하지만은 설마 정말 12월 31일 날에 로보택시를 안전요원을 없애겠어 이러진 않을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지금 계속 인내를 하면서 로보택시의 그 안전요원이 빠진 상태에서의 진금 성부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시간이 계속 지나가고 있습니다. 11월 달에도 그 소식이 나올 만한데 안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런데 생각보다 지금 시장이 그렇게 여유롭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피지컬 AI의 지금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로보택시의 가장 지금 리더가 테슬라인데 로보택시를 빨리 시장이 원하는 이 안전요원이 없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로보택시 사업을 정말 시작을 해야 됩니다. 자, 피지컬 AI라는 사업이 여러분들 보십시오. 로보택시가 지금 이렇게 안전요원 없이 진행이 됩니다. 지금은 수가 적겠지만은 이거 지금 제가 몇천 대 찍어낼 거고 그러면 숫자를 돌려보면은 내년에 EPS에 의미 있는 실적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을 지금 시장이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소프트웨어 기반의 AI 회사들 같은 경우는 아무리 얘기를 하더라도 이게 사람들이 일반 투자자들이 이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진짜 보이지도 않는 것이죠.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신뢰를 하게 되는 것인데 지금 이것을 그러니까 AI 버블 논란을 완벽하게 사람들이 이제 좀 이게 버블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해소시킬 수 있는 것은 피지컬 AI인데 지금 로보택시 이외에는 이 피지컬 AI가 버블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낼 수 있는 곳이 없어요. 테슬라 말고는.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테슬라가 정말 구세주 역할을 좀 해줘야 된다. 지금 테슬라가 계속 미그적하고 만약에 정말 이건 최악의 시나리오죠. 안전요원의 어떤 그 제거를 내년으로 미뤄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순간 시장은 완전히 정말 버블 논란으로 공포에 휩싸일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을 지금 다른 회사들이 채워줄 수가 없어요. 회사채 발행도 안 하고 재무 건전성도 좋고 미래에 대한 비전도 너무나 혁신적으로 잘 나가고 있는데 지금 이제는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테슬라가 사람들이 비주얼적으로 볼 수 있게 보여줘야 된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음 주에, 지금 이제 다음 주 11월 말이잖아요. 12월로 넘어가고,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로보택시에 대한 의구심이 듭니다. 지금도 왜 아직도 안전요원이 있지? 안전요원이 지금도 개입을 하고 있는 거야. 실제로 어떤 분께서 글을 남겨주셨더라고요. 안전요원에 대한 개입이 지금도, 아주 이제 드라마틱하게 개선이 되고 있진 않다. 그 개입 건수가 여전히 존재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분도 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부식시키려면은, 누구나 인정을 하는 로보택시. 그러니까 지금은 안전요원이 있으니까 로보택시라고 인정을 잘 못 받고 있는 것이잖아요. 지금 자꾸 이제 시범으로 하는 것이지. 자꾸 로보택시라는 명칭도 붙이지 말라고 할 정도로 말이죠. 자, 지금 이 AI 버블이 생각보다 오래 갈 수 있다. 자, 근데 이것을 그냥, 이거 버블 아니야. 지금 너가 지금 눈으로 봐봐, 로보택시가. 이거 지금 나중에
몇천 대가 굴러다니고 몇십만 대가 지금 굴러다닐 것이야. 이제 봐봐, 지금 서비스 뭐 문제 있냐? 뭐 안전요원 없는데 뭐 문제가 있어? 이런 이야기를 강하게 어필할 수 있을 만큼의 무언가가 지금 나와야 된다. 이런 이제 AI에 대한 버블을 종식시킬 수 있는 회사는 지금 현재 테슬라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다른 회사들이 아무리 이야기를 해봤자 보이지도 않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불안감이 계속 존재할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이것이 시장을 계속 불안하게 만드는 그 요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론이 매우 강하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는 빠르면 다음 주에도 어떤 소식이 들릴 것 같고, 지금 주말인가요? 이제 FSD V14.2가 나왔잖아요. 저도 오늘 이제 계속 그 주행 관련 영상들, 체험 후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14.2가 이번에 이제 공식적으로 출시가 되었다라고 한다면은 그 다음 스텝은 매우 빠르게 안전요원이 사라지는 그 스텝을 밟을 것이다. 다음 주에 나와야 됩니다. 저는 빠르면은 이제 월요일에도 나오고 화요일에도 빨리 나와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AI에 대한 불안 요소들이 사그라들기가 어렵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옵티머스도 지금 원래 양산을 해가지고 1,500대인가요? 연말까지 투입을 하기로 했다가 지금 조금 미뤄졌잖아요. 근데 시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개의치를 않아 있었습니다. 왜냐? 그 당시에는 주가 분위기라는 모든 부분이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호재가 만발하고 있었을 경우에 그런 악재들이 묻혀버리게 되는 것인데, 악재가 이제 조금이라도 작은 악재라도 크게 부각이 되는 것이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을 때잖아요. 그러면 불쑥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옵티머스도 공장에 몇십 대 정도라도 공장에 투입되는 모습을 좀 보여준다고 한다면은 그래도 AI 버블에 대한 논란이 조금이나마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피지컬 AI는 정말 돈을 버는 사업 될 것 같아. 야, 저 로봇 봐봐. 저 지금 지가 알아서 다 지금 일을 하는데 노동시장을 완전히 바꾸겠네. 돈을 뭐 무지막지하게 벌 것 같은데, 이 인상을 주는 것이 지금 상태에서는 매우 중요하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뭔가 눈에 보여야 돼요. 지금 AI가 돈을 벌겠구나라는 생각을 눈에 보여주게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 많이 길었는데, 또 이야기도 있네요. 테슬라가 호재가 지금 계속 쌓이고는 있습니다. 중국에서 지금 주문을 하게 되면은 이제 주문 후에 이제 인도를 받게 되잖아요. 근데 인도 대기 시간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간 판매량이 이제 나오지가 않죠. 월간으로 바뀌었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중국에서의 판매 호조가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로 저는 보여집니다. 근데 지금 호재들이 막 쌓이고 있어서 한국에서 FSD 출시가 되었다는 이야기도 묻혀버렸죠.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이런 이야기들은 이제 CR도 먹혀 들어가지 않는다. 뭐, 애리조나에서 최종적으로 로보틱스 사업 허가가 났는데도 시장은 꿈쩍도 하지 않는 것이죠. 자, 이런 어떻게 보면 조금 절체절명의 상황인 것만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나마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장이 조금 분위기 반전에 어떤 희망을 걸고 있는데, 이걸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지금은 테슬라가 피지컬 AI, 그 전체 AI 시장을 증명해낼 필요가 지금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저는 그런 움직임을 테슬라가 보여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 봅니다. 네, 오늘 이야기 좀 길었는데 여러분들 투자에 좋은 참고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